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MBC와의 대담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안건에 공식 찬성하며 이번 달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노래 바위섬을 부른 민중가수 김원중 씨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지역의 혼인 건수는 5,4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고 지역 출생아 수도 6,017명으로 1년 만에 7.7% 증가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했습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관문 하나를 통과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행정통합특별법에서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입니다. 대책 없는 교육통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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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정통합 찬반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이 된다면 광주의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투표 없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전남도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 압도적으로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은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로 가름한 겁니다. 이제 행정통합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시간에 집중됩니다. 이런 절차가 아무리 늦더라도 3월 5일 안에는 모든 것이 종료돼야지 이 통합선거도 치를 수 있겠다. 하지만 특별법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진 행정통합.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는 비교적 포근해진 날씨에 활동하기 편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렇게 종일 영상권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날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란 극복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으로 완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MBC와의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는 이달 하순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멈춰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천홍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장님, 광주 MB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광주 정신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사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다시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이 군사적 물리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광주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가 네. 꽤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최근 개회사에서 개헌을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현재 개헌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완성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로서는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에 광주 정신을 분명하게, 광주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새기고, 또 그리고 헌법 77조에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을 줘야 된다. 지금 승인권이 없습니다. 해제권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회의를 못하게. 그런 점에서 개헌이 꼭 필요한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헌 로드맵은 그럼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요. 그거는 2월 중하순까지는 그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 전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1심 재판이 끝나면 제가 바로 개헌특위를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야에게 개헌특위를 제안하고 3월부터 논의를 하면, 그러면 저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헌안을 논의해서 합의할 그런 시간이나 상황은 안 돼요. 그동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하게 세우는, 아까 말했던 5.18 민주주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을 주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해왔던 지방분권 또는 지역균형 발전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넣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행정통합 이슈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 청사 위치 혹은 명칭을 두고서도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갈등들을 좀 어떻게 중재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통합하는 것이 지역 전체에 주는 그런 지역 발전의 효과, 그런 효능감, 그리고 지역의 소멸을 막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노력인데,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는 정말 광주 전남이 모여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이만큼 지역 통합의 요구가 높아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만큼 접근했던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잘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마지막 목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전문에다가, 헌법 전문에다 새겨놓고 그걸 포함한 개헌을 하는 일,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5월 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추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해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위섬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민중가수 김원중 씨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이끄는 조성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명맥이 끊긴 조성위원회를 복원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노래 바위섬으로 5월 광주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했던 가수 김원중. 최근까지도 가장 낮은 곳의 삶과 소망을 노래에 실어 민중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가수 김원중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민주주의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결합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을 좀 하는 중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는 최고 추진기구를 이끄는 자리로 지난 윤석열 정부 이후 4년째 공석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중과 함께했던 현장 경험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또 좋은 기회가 저한테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일을 해도 좀 되겠다. 조성위원장 임명과 함께 4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조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일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심의기구지만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고 발휘해야 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됐던 조성사업 예산을 정부가 70% 이상 되도록 조정하는 안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있었지만 최종 발의안에는 빠졌습니다. 보건공사가 끝난 전남도청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조정하는 것도 조성위원회의 역량이 필요한 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김철우 보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가 적격 판정에서 제외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사에서 제외된 후보들은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도덕성과 자격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전남 지역 입지자 551명은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군수 3명을 포함한 102명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2차 전지 산업의 수요 정체, 캐즘 위기 속에서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역대급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정통합 국면과 맞물려 아리백과 반도체 등 친환경 미래산업의 핵심 요충지로 거듭나겠다는 게 광양만권의 목표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규모는 4조 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6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연평균 투자 유치액인 1조 8천억 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2차 전지의 수요 정체 현상, 즉 캐즘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퓨처엠 등 광양만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자청은 올해 새롭게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 정부 지원 정책 등과 연계해 2차 전지에 더해 알리백 반도체 관련 등 친환경 미래 전략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주도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 이제 이런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이제 정부 지원 정책하고도 저희가 이제 또 연계해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는 올해도 이제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 271개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신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친환경 신성장 산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고용과 지역 산업 기반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저희 광양만권이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투자 요충지로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통상 환경 변화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광양만권 신산업 중심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단기 투자 유치 활동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지역의 출생아 수는 6,0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421건으로 6.2% 늘었다며 결혼 증가의 흐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었는데요. 입춘을 맞아 제주 전통 축제인 탐나국 입춘굿이 펼쳐졌습니다. 제주의 18,000신에게 올 한 해의 풍요와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입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올 한 해 풍요를 기원하는 나무소 낭쇠가 거리를 나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메마른 땅을 쟁기로 갈아엎으며 새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낭쇠가 구판의 중심에 들어서며 절정에 달한 입춘굿. 제주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저희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번영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우리 도민들의 무사한 영광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항아리를 깨트려 애군을 제주 밖으로 내보내고 홍을 뿌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사리살성뿐만 아니라 나무소에 고사를 지내며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낭쇠코사도 펼쳐져 관람객들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거리 행진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항아리 깨트리는 것도 보고 그런 거 본 액마기 같은 것도 된 것 같고요.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종이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소원들. 새끼줄 가득 걸린 소원지에는 올 한 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가족 건강 기원과 좋은 성취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축제에 와서 보니까 기운도 나고 또 새로운 봄을 맞아서 기분 좋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이르지만 제주의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첫 축제, 탐나국 입춘굿. 탐나국 입춘굿은 입춘인 오는 4일까지 입춘성한 기행과 자청비 놀이, 입춘굿 탈놀이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민생 치안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주로 집회와 시위 대응을 맡아오던 기동대를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진 배치한 건데요. 앞으로 민생 치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에서는 밤마다 취객 관련 신고가 이어집니다. 이런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
순찰차에 발이 묶여 다른 긴급 신고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입니다.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순찰차가 모든 신고를 다 책임지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달 들어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지표의 시위 대응을 맡아오던 강원경찰청 기동대원 7명이 후평지구대에 새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나 같이 이렇게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치안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순찰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잦은 야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됐던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이제 연가를 가거나 하면은 그 자리를 다른 팀원에서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게 되었고요. 강원경찰청은 112 신고 빅데이터와 경찰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춘천 남부와 원주 단계, 강릉 동부 등 7개 경찰서, 27개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국 최초로 기동대원 14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 인력은 기존보다 7.5% 늘어난 1,890명이 됐습니다. 이번 인력 재배치는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시국 치안을 담당했던 이 경비 인력이 다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적재적소에 우리 경찰들을 한 명 한 명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강원경찰청은 겹치는 업무를 하던 일반 당직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없애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고성, 속초와 동해 등 4개 시군에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원주에는 사무소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역검사나 국가유공자 보상,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없어 원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민원실, 외국인들이 빼곡하게 앉아있고 상담 창구에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몰려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동 출입국 사무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16년 전 원주에 정착한 베트남 결혼 이주민 이소영 씨는 원주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베트남 이주민과 계절 근로자, 유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체류기간 연장이나 주소지 이전 등 변경 신고를 하려면 새벽부터 기다리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7시 반쯤, 8시쯤 원주시장 가서 먼저 번호 먹고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업무 오라고. 왜냐면 번호 먹지 않으면 그럼 그날 업무 하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뿐인 원주 이동 출입국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보통 80명 정도. 대기도 길지만 운영 시간인 오후 5시까지 끝내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외국인의 5분의 1, 6,750명이 거주한다며 원주시가 정부에 출입국 민원센터 건립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5,000명이 기준이라는 잣대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직장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외국인분들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되고 기업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이 밖에 병역 판정 검사를 하는 병무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원주에 없어 시민들이 춘천을 오가야 하는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최대 도시로 민원인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원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보상 업무를 하는 보훈지청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대출, 점포 수리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청, 시군 물품 구입과 공공공사계약, 주요 공사 감리를 하는 조달청, 서민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주택금융공사 등 시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기관들은 춘천과 강릉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규모와 확장세를 고려할 때 원주는 행정과 생활 기반 인프라가 턱없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시민들이 춘천에 가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제 인구나 수요를 어쨌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분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정부와 강원도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영서에는 춘천, 영동은 강릉이라는 관행적인 기계적 배치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지역 정치권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를 행정과 산업, 교육과 복지, 문화 전반에 접목하고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과 임동 야구박물관, 북구 문화재단을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례군수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인환 출마 예정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대는 구례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결정적인 기회라며 지리산과 섬진강 등 전국 최고의 생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구례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문화 관광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가 여순 사건 보고서 편향성에 항의하다 징역형을 받은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에 맞선 정당한 공익활동을 유죄로 본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유족의 면담을 거부한 여순 사건 기획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교통공사가 공무직 직원의 출산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직 대체 인력풀 3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원서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2년간 대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 합격 점수 순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돼 현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제는 한결 포근해진 날씨에 활동하기 훨씬 편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종일 이렇게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 지역은 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날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영상권의 날씨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목포에서 11도, 강진에서는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도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도 안팎에 그치면서 매우 춥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눈이 내리겠고 내내 영하권의 날씨로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